안녕하세요. 그 앞전에 요거 하다가 제가 이제 어, 중단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앞에서 하던 시간 그것을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였는데 지난번에 앞에서 하다가 방금 하다가 이제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fx가 이제 이런 식으로 x 4승 더하기 y 제곱분의 x 3승 y. 그러니까 x가 0이 아닐 때는 그렇게 정의되고 다 0일 때는 이제 0으로 정의했을 때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 확인하라라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것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뭘 해줘야 되느냐? 극한 값이 x, y가 이제 0, 0으로 수렴을 할 때 f의 x, y가 f의 00이랑 같아지는가 이게 0이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극한값을 이제 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이게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극한값이 0에 가까워져서 0이 돼서 아마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은 0일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a 곱하기 b보다 크게 나갔죠. 모든 A, B가 실수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것을 공부하려면 뭐 여러분 판별식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성립이 됐거든요. 이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실을 간단한 사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뭘 얻어낼 수가 있냐면 내가 A를 X 제곱으로 놓고 그 다음에 B를 Y로 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집어 넣어 볼까요? 그러면 x의 4승 더하기 y의 제곱은 뭐랑 똑같으냐? 크거나 같으냐면은 이제 x의 제곱 y보다 이제 크거나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사실부터 이제 x의 4승이랑 y 제곱이 0이 아니면은 이제 x랑 y가 동시에 0이 아니라는 소리죠. 이 이야기는 0이 아니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양변을 이거를 양수니까 나누면은 이제 1 나오고 여기가 x의 제곱 y에다가 여기는 이제 x의 4승 더하기 y 제곱입니다. 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여기 절대치도 해도 상관은 없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물론 뭐 여기다가 절대치를 붙일까요? 절대치 붙이면 여기 절대치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절대치 이렇게 나오고 네, 이렇게 나와도 되겠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이제 우리 fx가 f의 xy를 이제 한번 절대치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fx가 뭐냐면 이제 0 아닐 때 그 x의 4승 더하기 y 제곱분의 x의 3승 y의 절대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y가 잘 안 보여서 y로 그러니까 요거를 때가 다시 쓰면은 이제 x의 제곱에 y의 절대치에다가 x의 4승 더하기 y 제곱이 되고 여기가 x 절대치 하나 딱 남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방금 요 사실에서 x랑 y가 0 아닌 거니까 x랑 y가 동시에 0,0이 아닌 경우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뭘 증명할 수가 있느냐면 작거나 같기를 얘가 x의 절대치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fx의 절대치가 이제 x의 절대치보다 작습니다. 0,xy가 동시에 0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또 부등식에서 이런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fx의 절대치가 어떤 함수의 뭐 hx 절대치보다 작다. 요거를 fx에서 절대치를 없애면은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hx 절대치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hx 절대치보다는 작겠죠. 이런 거를 부등식에서 이용을 하면은 요거의 절대치가 요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f의 xy의 절대치는 이제 마이너스 x의 절대치와 이제 x의 절대치 사이에 있겠죠. 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모든 xy가 이거 동시에 0,0이 아닌 경우, 동시에 0,0이면 뭐 우리가 할 게 없고 여기 양쪽 0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후에 이제 여러분 뭘 이용하느냐? 스퀴징 렘마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by 스퀴징 렘마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극한값 보내면은 이제 리미트 xy가 0,0으로 수렴을 할 때 이제 마이너스 x의 절대치 요거의 극한값이 이제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 y가 0,0으로 수렴할 때 이 부분의 극한값도 계산을 하면은 0이 나오죠. 그래서 스퀴즈 렘마를 이용하려면은 이제 요거이기 때문에 이제 리미트 x, y가 0,0으로 수렴을 할 때 fx의 이제 극한값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연속이가 됩니다. 따라서 hence f is continuous at 0,0에서 이제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내용이 이제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우리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이제 161페이지 교재 161페이지부터 연습 문제 171페이지까지 우리가 다 끝난 걸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저기 증명 안 하는 정리 내용도 있죠. 예를 들어서 페이지 169페이지에 뭐 정리 디어럼 3.26 같은 경우는 이제 F랑 G가 다 연속이면은 두 개를 합성한 것도 연속이다. 이것도 여러분 미적분학에서는 일반수 함수에서는 증명이 됐는데 여기 다변수 함수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요거는 뭐 증명하지 않고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고등미적에서는 일변수 함수에서 했고 곧 여러분들이 이제 위상학을 배우면 위상학에서의 이제 합성함수의 연속도 역시 합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 방면을 배우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벡터 해석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막 엡실론 델타 증명보다는 실제적인 주어진 함수를 계산을 하고 주로 이제 3차원에서 다룰 건데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요거 벡터 해석은 굉장히 직관적인 면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파트가 저 뒤쪽에 나오는 이제 다이버전스 정리 띠어럼이랑 이제 스토크 정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오는 이런 선형대수 내용을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에 선형대수 내용을 하다 보면 한 학기가 다 가서 실제적으로 벡터 해석 배운 내용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 해석을 수강했다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뒤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부분을 좀 빨리 가고 뒤쪽에서 이제 많이
시간을 하려 하고요. 그다음 앞부분에서는 이제 증명 대신에 여러분한테 개념을 좀 잘 이해하도록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설명할 부분이 이제 페이지 171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오픈셋, 클로즈드 셋 뭐 이런 것을 좀 다루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픈셋, 클로즈셋이 나오면은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여러분 이제 그 위상이 여러분들 토폴로지에서 지금 배우는 그 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해석학에서 나오는 이제 그 벡터 해석에 나오는 오픈 셋은 여러분 위상학에서 나오는 유절 토폴로지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교재에서 우리가 이 교과목을 배우는데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위상학에서도 자세하게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에 이제 정의부터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룰 것은 이제 R의 N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RN이라는 것은 이제 뭘 모아놓은 거냐면 이제 좌표들 다 모아놓은 거죠. x1, x2, 이 xn 개의 좌표들이 있는데 각각의 xi들은 모두 실수로 이루어진 이런 좌표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이제 RN이라는 좌표를 모아놓고 거기 연산이 있죠. 연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위상을 주는 겁니다. 그 위상을 주려면은 이제 오픈셋을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픈셋을 정의하기 전에 이제 우선에 이제 뭘 정의하냐면은 볼이라는 걸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let 어떤 한 점이 x가 있어서 x가 RN에 있는 한 점을 잡아내고 이제 델타가 0보다 큰 어떤 숫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정의하냐면은 b 델타 x 요거를 정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델타 볼, 볼은 공이죠. centered at x가 이제 중심이 되는 이제 델타 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점을 모아놓은 거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여기가 x가 있으면 x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이 델타인 점 안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어떤 점을 다 모아놓은 거냐면 y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x랑 y 사이에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 그러한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x랑 y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루트 이제 xi x1 마이너스 y1의 제곱해서 그 다음에 이제 xn 마이너스 yn의 제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x는 이제 x1, x2, xn 이렇게 주어지고 y라는 것이 y1, y2 이렇게 yn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 이런 것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델타 볼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위상학을 지금 수강하고 있다면 얘가 바로 베이시스가 되는 겁니다. 기저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우리 벡터 해석에서는 기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정의고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정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뭘 정의하느냐, 오픈셋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 S가 있어서 S가 Rn의 부분 집합이 있어서 얘가 서브셋이 있어서 이제 S가 오픈이다. S is 오픈이다. 어떨 때 오픈이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어서 얘가 오픈이다라는 이야기는 임의에 이제 for each x가
S 안에 있는 임의 원소를 잡아냈을 때 이제 뭐가 존재하느냐면은 there exists 델타가 존재해야 하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B 델타를 X를 중심으로 해서 델타 볼이 어디에 들어가도록 S에 들어가도록 그런 델타가 존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오픈셋의 정의거든요. 여러분 이제 위상학을 배우면은 얘가 이제 베이시스에 이제 이미 X에 대해서 X를 포함하는 베이시스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요거는 무조건 X를 포함하게 되죠. 그죠? X를 중심으로 해서 델타 볼이니까 X를 포함하니까 X를 포함하는 기저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위상학 배운 거랑 이런 매치시켜도 전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픈이라는 것은 이거를 정의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제를 볼까요? 어떤 집합이 오픈인지 아닌지. 그러면 예제 example. 자, 그럼 요거는 오픈이 될까요, 안 될까요? S 집합을 내가 이런 거 모아놨습니다. x, y들을 모아놓은 건데 x의 절대치가 1보다 작거나 같고 y의 절대치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이 s가 R2 상에서 오픈이 될까 안 될까? 일까요, 아닐까요?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이제 내가 대답을 해주기 전에 요거를 X 집합이 정확히 뭐냐면은 여기에 의미하는 게 이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고 요거는 이제 Y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죠. 그래서 X의 범위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러니까 Y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사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플러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렇게 요것도 경계가 포함되는 거죠. 요렇게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고 요것도 포함되고 그러면은 이제 요 집합인 거죠. 요거. 네, 요게 요 안에 경계까지 포함됩니다. 요게 S입니다. 그러면 이게 S 집합인데 오픈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답은 S는 is not open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면은 내가 요점의 좌표가 요점의 좌표도 잡으면 1,1이죠. 네, 1,1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1,1은 어디의 원수입니까? S의 원수죠. 네, S를 넘습니다. 그러나 but 임의의 엡실론이 양수인 이플론을 잡아서 이제 B 델타 요거를 내가 x로 잡으면은 B 델타 XX 얘는 어디에 뭡니까? 요거를 계산하면은 요건 정확히 요걸 중심 델타볼이잖아요. 이렇게 델타볼이 있으면은 요 바깥 부분은 S 안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임의의 델타를 잡더라도 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요 조건,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지 않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직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두 번째 예제로서는 내가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는 경계가 이런 식으로 경계가 포함되지 않는 거를 봅시다. 이 부분. 여기 집합이 S가 있으면은 이 S는 이제 오픈이 됩니다. 경계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안 들어가는 오픈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는 경계가 안 들어가고 여기는 경계가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이 집합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를 이제 S라고 놓으면은 S는 역시 오픈이 안 되는 거죠. 왜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있는 점을 잡으면은 요거를 반경을 잡으면은 요 바깥 부분에는 이제 S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오픈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정의는 이제 뭘 정의하느냐? 인테리어 포인트, 바운더리 포인트를 정의를 인테리어 포인트. 그래서 이제 요 인테리어 포인트랑 바운더리 포인트 이런 것도 정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포인트 정의할 거예요.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바운더리 포인트를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정의 우리 교재랑 똑같이 정의합시다. 그래서 이제 let S가 Rn의 원소가 이제 서브셋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점이 있어서 그 Y가 이제 바운더리 S, 바운더리 셋은 어떤 점을 모아놓냐. 그래서 이제 이런 바운더리 S, 요거는 그냥 노테이션입니다. 요거는 이제 더 바운더리 S 집합을 한 건데요. 요거는 그냥 노테이션입니다. 노테이션. 요거는 어떤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냐면은 어떤 점들을 모아놓냐. 그러니까 X점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요. X는 일반적으로 이제 Rn의 원소를 다 모아놓은 건데요. 모아놓은 건데 어떤 점을 모아놓은 거냐? X를 중심으로 해서 델타 보를 잡으면은 얘는 이제 뭘 포함하냐면은 얘랑 인터섹션 S랑 공집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B 델타 X랑 인터섹션 R의 N에다가 S를 뺀 집합 요것도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델타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는 이제 점을 바운더리 점이라 그럽니다. 요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는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합이 요 경계가 포함되지 않는 걸 이렇게 집합을 내가 이제 요 집합이 이제 S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이제 눈으로 보기에 이제 이게 S라고 하면은 경계가 바운더리가 어떤 것이 바운더리입니까? 여기 바운더리죠. 여기 이렇게 눈으로 보면 요 안에 이렇게 여기 바운더리죠. 요 집합이 바로 뭐냐면은 바운더리 S입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 S에 있는 점들을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는지 여기 있는 점을 잡으면은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X라고 놓으면은 이게 바로 B의 델타의 X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게 S니까 이 바깥분에 있는 거는 Rn에다 S를 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같이 요 부분은 이쪽 부분은 Rn-S랑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이 않는 거고 요 부분은 어디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고 요 부분은 S에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두 개 다 동시에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운더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운더리 직관적으로는 바운더리가 여러분 쉽게 눈에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가 또 인테리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정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임의의 y가 그러니까 y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y의 원소가 있어서 얘가 바운더리 s의 원소면은 이제 y를 뭐라 부른다? 이제 called a point, a boundary point,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면 a point in the boundary or a point on the boundary.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포인트를 정의하는데요. 인테리어 포인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우리 교재에서는 인테리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The interior of S. S의 인테리어 포인트를
이제 노테이션은 이제 여기 노테이션이 이제 int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건데요. 여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 definition이 s에다가 뭘 빼느냐? 바운더리를 뺍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빼기 이제 바운더리 s 이렇게 그 말이 여러분 정확 여기 뺀다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 S 집합에다가 제외시킨다는 이야기는 이제 S 인터섹션 바운더리 S의 여집합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 집합에서 바운더리 포인트를 다 제외시킨 것이 바로 인테리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뭘 정의하느냐? 그냥 바운디드 셋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S가 Rn에 서브셋이 존재해서 S is bounded다라는 이야기는 S가 bounded라는 이야기는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RN이 있으면은 이게 S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S 눈으로 보면 여러분 S가 bounded죠. bounded라는 이야기는 뭐냐?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아주 큰 반경 R을 그리면은 R을 그려서 볼을 그리면은 큰 볼을 그리면은 볼 안에 B, R, 제로 안에 S를 포함할 수 있는 이러한 R이 존재한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here exists R 충분히 큰 RS가 존재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이제 S가 어디에 포함된다? B, R, 제로 이 안에 포함되는 R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 여러분 뭐 직관적으로는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의는 여러분들은 뭐 계속 우리 여러분 뭐 위상학 배우든지 뭐 다른 고등미적 배울 때도 우리가 많이 한 거라서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픈이랑 그 클로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 확인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또 해볼까요? 그래서 어떤 걸 해볼까? 요거 예제보다 일단은 정리를 하나 봅시다. 우리 정리 3.31가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뭐냐면은 이제 let S가 Rn에 서브셋이 존재해서 이제 S가 클로즈드일 필요 충분 조건은 S가 contains its boundary S를 포함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closed라는 정의를 안 했는데 closed는 뭐냐? closed 정의 안 했죠. 여기다가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A가 Rn에서 서브셋이 역시 있어서 A가 클로즈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어떤 경우를 부르느냐? 만약에 이제 Rn에서 A를 뺀 게 오픈이면 됩니다. 네, 여집합 A의 여집합이 오픈이면은 이제 A는 클로즈드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 정의 제가 안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S가 클로즈드일 필요 충분 조건은 S는 이제 바운더리를 포함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된 집합, 요 집합을 보면은 이제 얘가
S 집합이라 보면은 이제 바운더리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가 바운더리죠. 여기 이게 끝에 있는 요게 바운더리입니다. 요게 바운더리가 여기 이제 바운더리 S죠.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 S가 S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클로즈드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아주 쉽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할까? 이것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증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미적에서도 약간 언급이 된 걸로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클로즈드 1 이제 필요승부 조건은 바운더리를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일단은 교재 증명을 일단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정리가 바로 뭐냐면은 요거는 좀 중요한 정리입니다. 이제 다음 정리는 우리가 제가 증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증명하려면은 또 우리 여러분의 수준에서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리 교재에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정리는 뭐냐? let f가 이제 u 자, U는 이제 RN의 서브셋이고요. 그래서 U에서 R로 가는 이제 연속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continuous죠. BA continuous. 네, continuous on A non-empty closed이면서 bounded subset S of U. 그러니까 U의 부분 집합으로서 이제 closed이고 bounded인 집합이 S가 있습니다. 자, then 그러면은 이제 F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attains a minimum and maximum value를 가진다. A라고 쓴 거는 maximum value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을 S 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요 말이 뭐냐면은 요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적당 there exists 뭐 x1가 뭐 맥시멈인 미니멈 그죠? x1가 뭐 x0와 x1이 S 위에서 존재하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F의 x0는 이제 미니멈입니다. 미니멈이니까 요거는 이제 항상 fx보다 작죠. 그다음에 fx1은 맥시멈이죠. 이렇게 됩니다. 모든 x가 S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뭐가 되냐면은 최소값 미니멈이 되는 거고 얘는 맥시멈이 되는 겁니다. 맥시멈이 되는 거죠. 이것을 다시 표현을 하면은 이제 F의 x0 값은 바로 뭐 이야기냐? 미니멈 뭐 x가 S 집합에 있는 이제 fx 값이 되는 거고요. 최소 값이니까 요거는 f의 x1은 최대 값이니까 맥시멈의 x가 S 원소에 대해서 fx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요 두 개의 표현을 이제 하나로 묶으면은 이런 식으로 묶어지는 겁니다. 자, 요 증명은 여러분한테 왜 지금 이제 어려운가?
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고등미적에서 이제 U가 일변수 함수일 때는 어떤 내용을 배웠느냐. 고등미적에서 이제 고등미적 고미 내용 이제 뭐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미 1학기 때 뭘 배웠냐면은 어떤 A라는 집합이 실수의 부분 집합으로서 부분 집합이 있어가지고 얘가 클로즈드이고 바운디드면은 이제 A 집합이 아마 컴팩트라는 용어를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F가 A 집합에서 R로 가는 이제 함수가 연속이고 A가 컴팩트면은 이제 F의 최대와 최소값이 존재한다. A 위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미적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을 이제 그런데 이제 요게 뭡니까? A 집합이 이제 집합에 있어서 클로즈드이고 바운드드일 필요 충분 조건이 A가 컴팩트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 아주 중요한 정리로서 고등미적에 배웠습니다. 볼자노 와이스테스트 뭐 이런 거 여러분이 배웠죠. 그거랑 관련됐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이게 n 차원으로 확장시켜 놓은 게 바로 이제 요 정의입니다. 클로즈드이고 바운디드라는 이야기는 이제 요 이야기가 바로 컴팩트라는 건데요. 컴팩트라는 이제 정의를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상학에서 조금 더 배우면은 이제 클로즈드이고 바운드드일 필요 충분 조건이 컴팩트라는 거고요. 그 어떤 함수가 컴팩트 집합 위에서 연속이 되면은 다음과 같이 최대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위상학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뭐 증명이 어렵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뭐 힘들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제 증명은 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합이 이제 클로즈드이고 바운디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이론상으로는 이제 이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정리를 항상 우리는 이제 참고를 할 겁니다. 요 정리를 참고를 할 것입니다. 요 정리를 참고로 하고 이제 우리는 실제적인 함수와 U집합, S집합을 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배울 내용은 앞으로 우리는 이 정리 위의 정리 최대 최소값 정리 요거를 이제 여기 맥시마 최대 최소값 정리를 부르기도 하고 앞으로 위의 정리를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 f의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값을 이제 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적인 함수를 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 어떻게 구하는가.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미적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면은 뭘 이용했습니까? 미분을 이용했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걸 가지고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그 미분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단계 미분을 이용을 한다는 건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편미분을 이용을 해서 편미분을 정의를 하고 편미분을 정의함으로써 뭘 구한다. 왜 편미분을 이용하는가? 뭘 하기 위해서?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적분하기에서도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에서 미적 배울 때 여러분 미분을 배운 이유가 주어진 함수가 있으면은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분을 이용을 했죠. 미분값이 0 되는 점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여기가 뭐 z축으로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떤 함수들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여기도 뭐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또 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생기면은 이제 여기는 여러분 극소값이 이제 이 점이 요점과 요점이 바로 극소값이잖아요. 극소값을 구하려면은 이제 이 점에서 여기서는 뭘 생각해? 3차원의 이게 이제 z 이퀄 fxy다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요 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요 점을 구하면은 이 점에서 뭘 가집니까? 최소값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편미분이라는 걸 정의를 해서 이제 이 점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